그러면 이렇게 수주전이 전쟁 수준으로 일어난다면 과연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영향이 있냐? 사업 가능성의 영향?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7월 24일 월요일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정비사업의 재개발, 재건축 절차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향후에 재건축 제가 계속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럼 첫 번째부터 해볼까요? 첫 번째, 정비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정비사업이라는 건 아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재건축 수주전 예고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재개발도 포함이 됩니다. 정비사업에. 그래서 이 절차가 사실 14단계로 세부적으로는 나뉘어 있는데 크게 4단계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1단계 사업 준비. 이 안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처음에 세우고 두 번째로 안전진단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크게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단계에서는 사업 시행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어려운 단어를 들을 때는 단어 자체의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어만 잘 보시더라도 준비하고 있구나, 시행, 진짜 실행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사업 시행에는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 시행 인가가 있어요. 근데 자, 여기서 이 기사를 보면 조합 설립 인가가 뒤로 당겨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사업 인가 이후 하던 시공사 선정을 앞으로 당겨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존에 8곳이었던 사업지가 85곳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원래 어떻게 됐냐면 3단계는 여기서부터는 간단하게 할게요. 관리처분 계획. 4단계에서는 사업 완료. 아까 얘기했던 원래 이제 사업 인가 이후에 했던 것. 그러니까 사업이 인가를 받고 했던 부분은 3단계의 맨 마지막 부분이요. 인가를 받는 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2년 정도 앞당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기 사업지는 대형사들이 사활을 걸고 전쟁 수준으로 수주전을 벌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제목에서도 보는 것처럼 알짜 지역에 대한 수주 경쟁이 달아오를 듯.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인기 있는 곳들만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고 나머지 곳들은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지만 인기 있는 곳들은 여전히 계속 인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수주전이 전쟁 수준으로 일어난다면 과연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영향이 있냐? 사업 가능성의 영향?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진 않을 수 있거든요. 네, 우선 제 의견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에게 이익은 무엇일까? 우리가 사실은 다양한 개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 한 명에게 이익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이익이 아닐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분양하는 물량이 많이 나오나? 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 분양 물량이 얼마나 될까? 이래야지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이 이 원래 집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 조합원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도 이익이 될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사를 읽으시면 어떨까.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이 단계는 사실 이렇게 기사로 알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책을 실제로 읽어보시고 어느 한 군데를 찍어서 재개발, 재건축이 얼마나 복잡하게 진행됐었는지 과거 역사를 한번 훑어보시는 게 좀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기사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